뭐야, 테슬라 모델 Y L?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주니퍼 사자마자 더 큰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차 구형되는 겁니까? 아니, 테슬라에 6명이 타? 이거 나오면은 너무 파괴적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회사들은 괜찮을까? 이래서 소렌토 전기차 진작에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나라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뭡니까? 토요타? 혼다? 아니면 현대차?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 테슬라 모델 Y입니다. 테슬라가 맨날 망한다 얘기하고 언론이 뭐 거의 망해라 하는 굿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잘 팔리고 계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모델 Y입니다. 테슬라 올해는 드디어 망하나요? 했는데 이게 6월부터는 또 잘 팔려요. 이 딜리버리가 안 되는 지역들이 꽤 많았던 거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6월달 판매량이 아마 나오게 되면 아마도 그런 대로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예상을 항상 이렇게 벗어나나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여튼 테슬라가 이제는 차체 길이를 더 늘리고 3열 시트까지 그래서 실내에 시트를 6개 넣는 신형 모델 Y L이라는 것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물론 모든 게 공개된 건 아닙니다. 차체 외관 조금 보여주고 스펙 조금 공개된 게 있을 뿐이에요. 여튼 이 차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될까? 우리나라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긴 한데요. 그렇지만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델 3, 모델 Y 다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니까 이거 우리나라에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일단 수요만 있다면 가져오게 될 텐데 그래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차를 탑니까? 한국 사람들은 유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긴 차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가? 이게 유럽의 투싼이고 이게 한국용 투싼입니다. 이게 유럽의 스포티지고 이게 한국용 스포티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농일 베이스 엄청 좋아하네. 게다가 국내 1위 자동차 뭡니까? 한 번도 국내에서 1위를 빼놓지 않고 차지하는 차는 소렌토입니다. 스포티지가 아니에요. 스포티지가 글로벌 1등이지만 우리나라에서 1등은 소렌토야. 소렌토와 스포티지의 차이는 뭡니까? 소렌토가 기름을 더 먹는 거 그리고 3열이 있는 거 요 차이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차체가 더 길고 3열까지 있는 전기차가 나온다면 당연히 더 잘 팔릴 겁니다. 당연히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얘기하실 겁니다. 아니 EV9 있는데 아이오닉 9 있는데 그거 왜 안 팔립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긴 한데 그건 좀 너무 비쌌어. 그리고 너무 거대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게 비싸고 거창한 거 말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같이 생긴 자동차에서 몇백만 원만 더한 가격에 6, 7인승 정도 되고 그런 전기차 그런 걸 팔아줘야지 우리가 사지. 아이오닉 9이나 EV9이나 가격이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비싸면 그걸 어떻게 삽니까? 한 6천만 원 정도의 전기차를 내놔야지 라고 얘기하는 너무 양심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접니다. 접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의 소렌토 사던 사람이 그 가격 그대로 전기차로 전환하고 싶은 거 그렇게 보통 원하죠. 소비자라면 싸고 큰 차 가격은 안 올리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갖춘 차 그런 것을 내놔줬으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테슬라가 이런 차를 내놓게 된 겁니다. 모델 Y L 기존 모델 Y가 국내에서 5,299만 원에 팔리고 있죠. 여기다가 길이만 늘렸다 그리고 시트 한 열만 더 넣었다 이렇게 되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겉보긴 거의 똑같은데 이거 가격을 갑자기 1000만원 2000만원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리겠죠? 당연히 이거 많이 잡아도 한 7, 800 올리게 될 텐데 그러면 6천만원이면 살 수 있겠죠? 지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7인승 중간 트림도 5729만원입니다. 풀옵션 하면 7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6000만원이면 오 괜찮다. 아니 소렌토 하이브리드 풀옵션하고 비교했을 때도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훨씬 싸긴 한데 어쨌든 가솔린 하이브리드와 비교 가능한 6인승 전기차 딱 우리가 필요로 했던 자동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한국에서의 수요는 과연 있을까? 무조건 있다. 한국 오면 무조건 팔린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모델 Y L이 갑자기 어디서 뿅 튀어나왔냐? 이거 뭐 뜬금없이 갑자기 나왔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올 초부터 이런 차가 나온다는 소문은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6인승 자동차 아니면 7인승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소문과 함께 예상도가 쭈룩쭈룩 나왔어요. 그 예상도가 바로 요겁니다. 어떻게 이런 예상도가 나왔지? 라고 하는데 그냥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했대요. 7인승 3열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니? 예상해줘 해서 나온 게 이거라고 하는데 요거였으면 좋지. 기존
모델 Y가 뒷부분이 깎인 게 요게 SUV답지 않잖아. 약간 요거 좀 문제 있다. 그러니까 3열까지 앉으려면 3열에 앉은 사람이 거주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루프를 이렇게 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돼야지 라고 하면서 챗GPT 입장에선 이렇게 그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나온 디자인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조금 어떤 분들은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뭐야, 이거 바뀐 게 없잖아. 기존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열까지 넣었는데 뒷부분을 이렇게 깎지 못한 거예요. 왜냐? 테슬라는 공기 저항 개수를 너무나 중시하는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사실 공기 저항 개수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가 얘기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테슬라가 모델 3를 내놓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차보다 공기 저항 개수가 낮아요 하면서 0.23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중요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됐었죠. 지금 테슬라 모델 Y 공기 저항 개수 어떻게 됩니까? 0.22입니다. 그것도 업계 최고 수준이죠. 물론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0.21이라는 훌륭한 공기 저항 개수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지금 공기 저항 개수 0.22에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만 공기 저항 개수는 뭡니까? 전면에서 보는 자동차의 투영 면적의 저항 개수를 곱해야 실제 저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개수를 작게 보면 좋은데 차체 자체가 작은 것보다 좋진 않지. 지금 근데 차체가 커졌잖아요. 차체가 커지니까 저항 개수는 낮아지더라도 실제 공기 저항은 커질 거다. 아실 필요 없고요. 아실 필요 없는데, 여튼 공기 저항 개수를 높인 그런 아주 공력이 좋은 디자인을 이번에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외관을 보면 뒤에 배지가 다릅니다. 배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모델 Y라고 써있지 않고 모델 YYY로 써있네요. 와, 재밌네. 일단 모델 YL이라고 쓰는 이렇게 밋밋한 거보다는 Y를 이렇게 길게, 모델 Y 이렇게 길게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이거 이름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야, 이게 테슬라 모델 YL이라고 나오는 거 맞냐? YYY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신데 YL은 맞다 고 해요. 왜냐면 테슬라 차이나의 중국 계정에서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모델 YL 황금빛 가을에 만나요. 이렇게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름은 확실히 YL이 맞는 것 같네요. 전체적인 이미지를 놓고 보면요, 정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른데요, 기존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면 새로운 디자인은 좀 더 차체가 길어지고 당연히, 그리고 차체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놓고 봤을 때 지금 차체 뒷부분이 많이 달라져서 문짝이 일단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루프 라인도 바뀌었습니다. 뒤쪽 팬더도 바뀌었어. 뒤 트렁크도 바뀌었어요. 뒤쪽 해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앞문까지는 어쩌면 같은 걸 쓸지 모르겠는데 그 뒷부분은 다 바뀌었다. 뼈대부터 다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길이가 늘어났다고 해서 아주 이상한 비율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율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에다가 뭐만 띡하니 붙여서 이렇게 비율이 형편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많은 부분을 고쳐서 비율이 괜찮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존 모델 Y가 비율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모델 YL의 비율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이래도 되나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휠베이스, 기존 모델 X 휠베이스가 이렇잖아요. 2965mm라고 합니다. 근데 모델 YL의 휠베이스는 3040mm입니다. 아니 하극상이야? 하극상 같은 느낌이죠. 모델 X보다 75mm나 더 깁니다. 휠베이스만. 모델 X도 약간 이렇게 뚱뚱한 느낌인데 그것보다 휠베이스가 기니까 비율도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모델 X는 지금 똑같이 6, 7인승 정도 되는데 가격이 1억 2,800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모델 YL은 대충 6천만원대 정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봐도 가격이 절반이야. 가격이 반값이면 똑같이 6인승 7인승인데 그러면 모델 X를 어떻게 팝니까? 아시겠지만 게다가 지금 중국 시장이잖아요.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생산 테슬라가 많이 팔리는 겁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선 모델 3와 모델 Y만 생산해요. 모델 S, 모델 X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 모델 X, 모델 S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단차 굉장히 중요하게 보지만 중국 사람들은 단차를 더 세심하게 봐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맘 먹고 사는 거거든. 수많은 전기차들이 중국에 이미 있는데 2천만원, 3천만원짜리 전기차들이 질비한데 테슬라는 5천만원, 6천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은 다른 차보다 2배 정도 되는 거니까 벤츠 중에서도 마이바흐 같은 걸 사는 느낌인 거야. 마이바흐 사는데 거기에 단차가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눈 뜨고 봐. 그거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단차 있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용납 못하고, 게다가 미국산 테슬라 S, X 이런 차들은 중국 생산 테슬라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거든요. 중국은 미국하고 FTA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데다가 미국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지금 중국이 미국 차에 대한 관세가 기존에 34%였는데 이제는 84%로 올린다고 하거든요. 84%. 그런 상태에서 모델 X를 계속 팔기 어려운데, 그런데 모델 Y를 더 늘려서 모델 X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판다. 그 얘기는 당연히 모델 X 더 안 팔겠다는 얘기죠. 중국에서 모델 X 단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기존 모델 Y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조금 더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외관을 보면요, 색깔이 처음 보는 색깔입니다. 기존까지 모델 Y에는 이런 색이 없었죠. 샴페인 골드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이 색깔 마음에 듭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이런 색깔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보니까 EV5가 이런 색으로 나온다고 해서 저는 아주 적극 환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보면 자동차의 생산 라인에 있는 고차가 제일 예뻐. 혹시 보셨어요? 도장되기 전의 자동차? BIW라고 얘기해서 옛날엔 바디인 화이트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차체가 화이트가 아니고 약간 실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와, 예쁘다, 도장하지 말고 저대로 그냥 주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색깔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본연의 철판 색깔에 가까운 색이어서 저는 샴페인 골드 굉장히 좋아하고, 자동차 나오고 나서도 랩핑해서 이렇게 바꿔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튼 그 샴페인 골드 색깔이 신규로 추가된 것 같고요. 그리고 휠 디자인도 신규로 이런 식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네요. 굉장히 공력 휠인데, 공력 휠이 우리 취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쁘진 않는데 개성 있긴 하다. 그리고 실내 시트를 보면 신규 시트 디자인으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를 보면 시트가 일단 안전성은 있어 보여요. 헤드레스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딱 붙어 있는데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뭐랄까 성의가 좀 없어 보여. 아니, 헤드레스트 왜 없어 얘는? 이거 뭐 저가 모델이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헤드레스트를 조절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지금 운전석과 조수석의 헤드레스트 높이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아마 조절 가능 헤드레스트가 들어간 것 같고, 시트도 좀 더 고급으로 바뀐 것으로 예상되네요. 뭔가 딱 봤을 때 좀 거창해졌다. 기존의 테슬라는 미니멀리즘의 극치, 뭐 꾸밈이 아예 없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뭔가 꾸민 것 같은 그런 시트로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차는 어떤 차입니까? 3열까지 있는 차죠. 자, 3열까지 있는 차니까 요번에 공개했으면 하는 것은 3열이죠. 3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실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외관만 보여주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실내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걱정이 되죠. 지금 외관을 보면 루프가 아래로 이렇게 쭉 깎였잖아요. 에어로다이내믹 좋다 이거야.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3열에 앉은 사람은 머리가 뭐가 돼? 머리 이렇게 하고 타? 이렇게 하고 탈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얘기할 때 3열의 트렁크에서 뒤를 보면서 이렇게 앉으면 편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되나? 그런 식으로 뒤보기 시트를 넣을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테슬라 모델 S에서 뒤보기 시트를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컴플레인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가족이 아이를 3열 시트에 앉혔는데 그걸 보고서 이웃 주민이 신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를 트렁크에 실었다 이러면서 아동학대라고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 같다.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공간에 도대체 3열을 어떻게 넣을 거냐? 기존에도 모델 Y에 3열 옵션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짧은 모델 Y에도 3열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기존 모델 Y 3열 시트를 넣게 되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3열에 사람이 이렇게 타야 돼. 일단 컵홀더도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컵홀더가 이렇게 두 개 자리 잡고 있었고, 근데 이게 좁아도 너무 좁다, 여기 도대체 어떻게 앉으라는 거냐 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요거 옵션 가격이 그때 당시 3,000불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80만원 정도 했는데, 요거가 그때는 너무 불편하다 해서 사라진 거고요. 여기에 휠 베이스가 150mm 정도 늘어났다고 하니까 요러면 레그룸이 조금 늘어나긴 할 텐데 150mm면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늘어난 걸로 충분할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전고는 44mm 높아졌다고 하는데 44mm면 요 정도거든요. 머리
머리 위로 이 정도 늘어나면 괜찮을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트는 기존에도 시트는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슬라이딩이 돼서 뒷좌석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었고, 모델 Y는 특징이 뒷부분에 이렇게 기둥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바 같은 게 있는데 이 바 부분이 머리에 닿으면 그런 머리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슬라이딩에서 이 기둥 부분이 내 앞으로 지나가고 내가 그 뒤로 유리 부분으로 지나가게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요거 딱 맞도록 이렇게 조절이 되면 괜찮을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요 15cm, 40mm 요 정도가 그래도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3열 시트에 앉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기존처럼 뭐 3,000불짜리 옵션으로 제공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엔 차체까지 바뀌는 거니까 그보다는 훨씬 비싸지긴 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 돈으로 700만원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차량 가격은 아마도 6천만원 이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공개된 게 이게 다인가? 아닙니다. 스펙이 좀 공개됐어요. 중국은 MIIT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토부 같은 곳에서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차는 아직 공개되거나 판매 시작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스펙은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스펙은 전장은 4,976mm라고 합니다. 4,976mm 아직도 5m가 안 되네요. 여전히 그렇게 긴 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SUV라고 하면 5m 넘는 SUV가 거의 없다. 기존에 비해서 179mm가 늘어난 겁니다. 179mm라고 하면 뭐 한 요 정도니까 뭐 이 정도면 그렇게 큰 건 아니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80mm면 차 급을 하나 올리는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전폭은 1920mm라고 하니까 기존하고 똑같고요. 전고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44mm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44mm가 전부 다 머리 공간으로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레그룸을 조금 더 내리는 쪽으로 늘어나게 될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휠 베이스는 3040mm가 돼서 기존보다 150mm가 늘어났습니다. 휠 베이스가 늘어나는 건 실내 거주 공간을 늘리는데 직결되기 때문에 아마도 실내 거주 공간은 더 늘어났을 것 같고, 특히 3열 같은 경우는 정말로 150mm만 늘어나나? 그건 아니고요. 전장이 늘어난 것이 실내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2열 같은 경우는 휠 베이스가 늘어난 것이 실내 공간을 좌우하지만 3열 같은 경우는 휠과 휠 가운데 앉는 거기 때문에 휠 베이스의 길이보다는 전장의 길이에 좌우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장의 길이 지금 175mm가 길어졌기 때문에 무릎 공간이 175mm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휠 베이스가 기존 대비 150mm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길어진 거긴 합니다. 신형 팰리세이드보다 오히려 더 긴 거고요. 아이오닉 9이라든지 EV9이라든지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좀 짧은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좋은 점은 뒷좌석, 머리 공간, 레그룸 전부 다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나쁜 점이 있다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너무 크다고 해서 유턴할 때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단점도 생길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리어 스티어가 없으면 이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EV9이라든지 뭐 아이오닉 9도 리어 휠 스티어 없이 뭐 잘 타고 다니니까 그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타는데 큰 지장은 없긴 할 거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차의 전면을 보면 전면 오버행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아예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뒷부분의 오버행은 29mm 정도 늘어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뒤쪽 휠에서부터 시작해서 뒤쪽 범퍼까지 요게 조금 더 늘어났다. 공차 중량을 놓고 보면 2088kg, 2톤을 드디어 넘었네요. 기존 대비 167kg이나 늘어난 겁니다. 167kg이 늘어났으면 괜찮을까? 많이 무거워졌는데 그냥 사람 2명이 더 들어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모터 출력도 늘었어야 되는데 모터가 지금 늘었느냐? AWD 기준으로 앞쪽 모터가 7kW, 뒤쪽 모터가 4kW 늘었으니까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차 중량도 AWD 기준이기 때문에 AWD가 아닌 경우는 아마도 2톤을 어떻게든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AWD 아닌 모델이 나오기 어렵겠죠? 무거워서.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워낙이 스포츠카처럼 달리잖아요. 모델 Y 주니퍼 AWD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초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스포츠카처럼 달린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번 6인승 정도 되면 아마도 5초대 넘어가서 이제는 보통 차 중에 빠른 차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어도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은 25545 R19 그리고 뒷부분은 27545 R19로 뒤쪽 타이어가 더 넓은 타이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앞쪽하고 뒤쪽을 다르게 세팅하는 경우는 사실 테슬라로서는 흔치 않은 건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할 이유가 있나? 어쨌든 뒤쪽 타이어를 더 넓은 걸로 바꾼 것은 뭐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퍼포먼스가 뒤쪽이 조금 더 커져서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뒤쪽에 사람이 더 타게 되면 뒷 타이어가 지탱해야 될
무게가 늘어나니까 그것에 맞춰서 타이어를 더 넓게 써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3 같은 경우는 지금 퍼포먼스만 뒤쪽 타이어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굳이 타이어를 키웠다는 건 아마도 뒷타이어에 조금의 로드가 더 걸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런 6인승 차를 굳이 만들어야 되나? 테슬라는 몇 개 되지 않는 차로 너네가 이 차에 맞춰 라는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왜 이렇게 다양한 차들을 만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마도 지금 중국 시장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전 세계 여러 시장들을 다 가서 관찰해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하고 차를 보는 취향이 가장 비슷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일본도 우리하고 전혀 달라.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아예 비슷한 차가 없어. 미국도 달라요. 미국도 막 머슬카 뭐 이런 것들이고 뭔가 대형 SUV, 포드 F150 이런 거예요. 유럽 완전 달라. 진짜 해치백이고 조그만한 차들. 친환경입니다. 우리는 이게 좋아요. 뭐 이러는데 우리가 볼 땐 저걸 왜 좋아하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하고 되게 비슷해. 우리하고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자동차를 선택하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그게 유행하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핫한 차 브랜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가장 핫한 브랜드는 지금은 샤오미입니다. BYD 아니에요. BYD가 많이 팔리는 건 맞아. 근데 BYD는 너무 작은 차부터 너무 큰 차까지 게다가 플러그인부터 뭐 온갖 것들을 다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YD가 많이 팔리는 거지. 그리고 또 시골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전국을 다 커버하니까 BYD가 많이 팔리는 거지. 지금 어쨌든 핫하고 사람들이 관심 많고 정말 한번 타보고 싶고 하는 자동차는 샤오미예요. 물론 샤오미는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생산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50만 대 수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회사니까 지금 뭐 메이저 자동차 회사라고는 아직 얘기할 수 없는데 그만큼 관심도 많고 사전 계약도 많고 그만큼 핫한 브랜드는 분명합니다. 그 샤오미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SU7 나오고 YU7이라는 이런 차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 차를 테스트 주행하고 있는데 그 차가 이겁니다. YU9이라고 하는 차인데 이렇게 생긴 차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테슬라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차가 바로 이 차잖아요. 결국에는 샤오미도 이런 차를 내놓는구나. 지금 중국을 보면요 7인승 자동차가 대세처럼 되고 있어요. 이왕 같은 값이면 좀 큰 차를 사지 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같은 값이면 좀 큰 차. 소렌토라는 게 그런 거죠. 중국에서 정말 인기 있는 다른 브랜드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토라는 것도 3열까지 있고 리오토라는 것도 3열까지 있습니다. 지금 핫한 브랜드를 놓고 보면 대부분 핫한 브랜드는 다 7인승 자동차, 전기차로 막 내놓고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이 지금 중국에서는 가장 핫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차가 꼭 나와야 이 시장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에 새롭게 내놨다는 일렉시오 3열이 없어요. 그리고 EV5 중국에 내놨는데 요게 3열이 없죠. 그래서 요게 조금 작더라도 3열을 어떻게든지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전기차 있는데 이 좀 저렴하면서 조금 아쉽지만 3열까지 있는 자동차가 꼭 나와줘야 이런 자동차들이 인기 있는 시장에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정말 대응이 없나?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대응이 있죠. 우리나라도 애초부터 다인승 전기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카니발의 전기차 모델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으로 내놓을 예정이고요. PV5만 해도 있죠. 패신저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 둘둘둘 해서 6인승 버전 곧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PV5가 5인승까지 나오지만 당연히 이 마지막 열에 3개 시트나 2개 시트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됩니다. 물론 PV5는 상용 모델이기 때문에 패신저 모델보다는 카고가 더 인기를 끌 게 분명해 보이지만 어쨌든 기아는 카니발급의 아니면 소렌토급의 전기차를 분명히 곧 내놓게 된다. 물론 그런데 패신저 모델을 내놓을 때 가격에 대해서도 신경을 진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다는 소렌토, 카니발, 기아 1, 2잖아요. 근데 이 카니발의 가격이 3,500만원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렌토도 하이브리드의 풀옵션까지 해도 5,200만원 밖에 안 돼요. 풀옵션을 해도.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어지간한
튼튼한 걸 사면 한 4천만 원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좋아. 가격이 너무 좋고 상품성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로도 팔리고, 그래서 지금 아이오닉 9이라든지 EV9이라든지 이런 차를 내놓으면서 이건 도대체 왜 잘 안 팔릴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사실상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카니발이라든지 소렌토의 가격이 3,500, 4,500인데 이 정도의 가격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EV9, 아이오닉 9은 6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까지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팔리기가 쉬울까? 당연히 팔리기 쉽지 않죠. 이거보다 적어도 1,000만원 이상 더 싼 3열까지 있는 SUV용 전기차를 대략 한 6천만원대 언저리에서 내놔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런 전기차다. 우리 지금 뭐 환경을 굳이 생각해야 됩니까? 환경 생각 저는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환경 생각해야 되지만 뭐 여러분들이 꼭 환경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전기차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더 잘 달려, 더 고칠 것도 없어, 더 편리해, 더 조용해, 더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더 오래 탈 수도 있어요. 그냥 전기차가 답이에요. 저희가 업계 관계자들도 만나잖아요. 자동차 회사의 연구원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 연구원들이 당연히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기차 미래 아니고 하이브리드가 미래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정말로 자동차 업계 안에 계신 분들은 아니야. 자동차 업계 안에서 자동차를 진짜 만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전기차가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왜 가솔린차, 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느냐? 그건 관성이에요. 관성으로 지금까지 계속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차 몰고 그냥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전기차로 한번 전환하고 나면 다시는 가솔린차로 못 들어갑니다.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 너무 가솔린이 이상하거든. 가솔린차 살 수 있어요? 저는 못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대부분은 이 전기차로 한번 전환하고 나면 가솔린으로 못 돌아가기 때문에 가솔린에서 전기차 간 사람이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타본 사람들은 계속 이거 타겠지만 그분들이 자동차 뭐 타봤자 한 10년 타겠죠. 한 10년 타고 나면 그때부터는 다 전기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가솔린에서 왜 전기차로 바로 전환 못 하나? 지금 유일한 문제가 전기차가 가솔린과 생긴 거 너무 달라. 기능적으로 너무 달라. 가격이 완전 비싸. 거거든요. 상품 구성이 거의 비슷해버리면, 그리고 가격이 거의 비슷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전기차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존까지 테슬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델 3하고 비슷한 가솔린차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죠. 모델 Y하고 비슷한 가솔린차 있어요? 없잖아요. 뭔가 좀 너무 특이했어. 아니 SUV인데 왜 저렇게 생겼지? 라는 느낌이잖아요. SUV인데 왜 3열이 없어? 이런 느낌. 이 테슬라 보면 뭐 다 좋은데, 뭐 디스플레이 크고 기능 좋고 뭐 어댑티브 크루즈 잘 되고 뭐 다 좋은데, 내가 필요로 하는 차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승차감이 별로였다 이런 것도 있었고, 차가 너무 작았다, 에이 차가 소렌토급은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테슬라가 이제 3년까지 나오잖아요. 야금야금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지금 테슬라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자동차를 야금야금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혹시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이 귀한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이 가솔린차 판매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로 인해서 전기차급을 만들어 놓고도 못 내놓는 게 있다면 이젠 그런 생각 그만하고 좀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를 일단 내놓은 다음에 차 가격을 갑자기 낮추면 기존 소비자들이 욕하지 않을까요? 그거 걱정돼서 못 낮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욕을 좀 먹더라도 기술 발전에 맞춰서 가격을 좀 성큼성큼 좀 낮춰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테슬라 모델 Y L 국내에 나오게 될지 아닐지 이거 확신은 할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이거 나오게 되는지 제가 X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